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명료한 목소리 전달을 위해서 저만 마이크를 벗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 LRS 포럼, 이 용어를 듣는 순간 저에게 데이터 기반의 교육 혁신을 계속 이제 추진해 왔던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가 큰 반면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조금 데이터가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뭐 협의해 나가야 되고 수집을 했을 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논의 과정들이 되게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게 뭐 교수님들이나 학교에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 그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는 기업들이 파트너가 돼서 정말 초월적인 협력 관계들이 돼야 이게 이제 그 성공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단 한편 큰 기대에 힘을 싣고 오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LRS 데이터 관련된 내용이라 가지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안 어렵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나름 이렇게 그 스크립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좀 또박또박하게 그 어렵지 않도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순서는 LMS, LXP, LXD, 데이터 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LXP를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LXD 네, 많으시네요. 예, 쓸랑하죠? 예, 좀 즐겁게. 그 말씀드릴 순서들은 그 요렇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가볍게 제가 이제 그 에듀테크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 LXP와 LXD 기반을 이루는 데이터에 집중해 가지고 그 20분 내지 한 3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향을 말씀드릴 때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그 교육 혁신들을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빨리 혁신을 해야 되는 기업 교육 쪽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HRD 대학 교육을 저는 볼 게 아니라 HRD 쪽 기업 교육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네네네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넘길까요? 다시 한번. 네. 네, 제가 그 오동작을 시켰네요. 그 2018년도에 발표된 그 ATD 보고서에 따르면 83%의 기업들이 LM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의 활용률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한국의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까지 오프라인 대학들도 LMS 도입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콘텐츠들을 구매하는 그런 어떤 시장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LMS 쓰임새는 일방향적인 이제 콘텐츠 전달이 주요 기능이었고 다양한 오프라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학습 경험들을 담아내지 못해서 높아진 학습자들의 그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이 조사 보고서 ATD의 그 뭐였죠? Is the LMS Dead라는 연구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과거 광의식 수업 모형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아 일방적이고 단절된 학습, 정형화된 콘텐츠가 문제였던 LMS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새로운 학습의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으며 틈새 시장에 강한 기술력들을 가진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은 주로 이제 뭐 다들 예측하시겠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러닝 서비스, 뭐 에드캐스트라든지 VR, AR 컨텐츠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유비들이 진입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과거 LMS에서 이제 기업들은 조시 볼신이라는 HRD의 구루라고 하시는 분이 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HRD 쪽에서는 대학 쪽에서는 스튜던트 석세스라는 표현을 하듯이 HRD 쪽에서는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그냥 학습 관리가 아니라 그 고용인 그 인플로이들의 전체적인 익스피리언스를 지원하면서 상시 학습을 통해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경험 플랫폼으로 진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부터 시작해서 그 고용 우리 인플로이들의 웰빙이나 생산성까지 학습과 바로 연계돼서 그 LMS들이 확대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대학에서도 CB 인사이트에 나오는 하버드 대학의 언번들링이라는 문서에서 보면 입학부터 채용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튜던트 익스피리언스 강화가 정말 살아남는 대학 경쟁력으로, 대학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교육은 워크플로우 러닝, 업무 중 상시 학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워크플로우 러닝 체제로 전환이 되었고 2020년도부터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역량, 리더십,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오프라인 공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닝, 블렌디드 러닝에서 사실은 넘어서서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데까지 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시 학습 체제라든지 마이크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상시 학습 체제 등등은 아직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HRD 미국 HRD 시장의 경우에는 업무 현장에서 배우는 학습이 가장 학습 효과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워크플로우 러닝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아 케이퍼빌리티, 그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이제 이 장표를 보면서 느끼는 바는, 실제 강원 혁신 플랫폼 사업, 교육 혁신 플랫폼 사업에서도 우리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잖아요. 메타버시티와 노마드 클래스. 메타버시티에서도 이런 어떤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아처럼 실제 학업 성취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지식의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이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창의성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에듀테크, 이러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학습 관리 시스템, 콘텐츠 관리 시스템, 저작 도구 등으로 대변됐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전통적인 시스템들이 기업 교육에서는 이제 학습 경험 플랫폼, 첫 번째 1번 동그라미입니다. 학습 경험 플랫폼, 그다음에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 마이크로 러닝, 조금 5분짜리의 하나의 핵심 개념을 담은 마이크로 러닝이 어댑티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화된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VR, AR을 넘어서 메타버스 환경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화되는 시스템들, 다양한 시스템들이 가장 맨 아래에 보이시는 11번인가요? 맨 아래 보이는 러닝 레코드 스토어.
학습 이력 관리 도구, 학습 기록 저장소에 지속적으로 저장이 되고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 LRS를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학습 플랫폼으로 진화가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그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 에듀케이션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미국 HRD 시장의 현황입니다. 사실은 이 HRD 시장의 기업 교육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 대학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HRD 관점에서의 그 에듀테크가 어떻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앞서 장표 1번에 놓여져 있는 그 LXP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XP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학습자의 단편적인 평가, 점수가 아니라 경험을 기반으로 그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인 시스템이죠. LXP는 다양한 내외부 컨텐츠와 학습 경험들을 통합 저장해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특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목표인데요. LXP 특징으로는 그 오른쪽 왼쪽 편에 보시다시피 LXP의 특징으로는 컨텐츠와 플랫폼이 유연하게 통합되어서 정형 학습은 물론 비정형 상시 학습을 지원하고 있고 학습 경험 데이터들이 누적 기록되고 이게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화된 추천과 학습 경로를 제공한다. 이렇게 LXP를 개념과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개념도를 풀어서 보면 이렇게 그 유연한 형태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컨텐츠 출처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학교에 가지고 있는 출처 그 컨텐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튜브가 거의 뭐 바이블이잖아요. 젊은 MZ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뭐였죠? 뭐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술 정보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런 어떤 컨텐츠들과의 유연한 연계들이 필요하고 이 비정형 학습 활동들, 멘토링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비정형 학습 활동들조차도 데이터로 이렇게 떨궈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런 활동들이 데이터로 쭉 남음으로써 고도화된 그 학습 경험들을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수 학습, 데이터 기반의 교수자 지원, 대학 운영, 데이터 기반의 에비던스 기반의 대학 운영의 기반이 되는 거죠. 되게 근데 연계할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유연하고 다양한 학습 환경들, 러닝 레코드 스토어에 다양한 학습 경험들이 쌓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LRS 포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LRS라는 러닝 레코드 시스템이 아니라 러닝 레코드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기반으로 한 상호 운영성이 되게 중요하다. 하나의 시스템만 있으면 표준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다양한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들을 레코드 스토어에 캡처하기 위해서는 뒤에 우리 연사분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러닝 툴 인터오퍼러빌리티, 학습 도구 상호 운용성이나 데이터 수집 저장 표준 체계, 그 칼리포 애널리틱스나 XAPI 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표준들을 준용하는 게 중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ADL이 그 미 국방부 산하의 그 연구기관이 이미 십수년 오랜 기간 동안 이것들을 연구해 왔고 이 연구한 과정들이 축적이 돼서 지금 엄청난 데이터 기반의 교육 훈련 시스템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LRS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초개인화 학습을 내년에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저한테 만약에 하신다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포럼들을 통해서 지금 선진 사례들을 막 이제 연구
빨리 캐치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보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런 포럼들이 연구를 같이 하는 이 포럼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이재 본부장님, LMS와 LXP의 그 차이점 아시죠? 네네네. 센터장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뭐가 다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LMS와 XAP가 다른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화된 버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생각이 되고 이제 곧 향후에는 LMS가 XAPI 개념을 받아들이든 XAPI가 그 LMS 개념을 받아들이든 이게 이제 진화와 퇴화를 거쳐 가지고 점점 닮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차이점은 LMS는 아시다시피 아카데미 방식의 온라인 교육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교수자나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이라면 LXP는 업무 중 학습 그리고 동료 학습, 코호트 베이스드 러닝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사용자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들 수많은 데이터들이 떨궈짐으로써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LMS와 LXP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지금은 마이크로 러닝 그 LXP를 그냥 커리어 디벨롭먼트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워크플로우 러닝이랑 인공지능들 그리고 이제 프로덕티비티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XP는 LXP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LXD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LXD를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LXP는 정교한 LXD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르친 것인가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자가 누구고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설계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LXD였죠. 예전에는 데이터가 떨궈지지 않았으면 LXD는 역시 전문가의 영역이었을 텐데 이 데이터들이 떨궈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개가 나열되어 있는 컨텐츠, 마이크로 컨텐츠 중에 어떤 것들이 학습 목표에 유용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별을 할 수 있죠. 특히 AI가 접목이 되면 더 명확하게 식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기술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교수자들,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렇게 LXP에서 교수 설계와 학습 경험 설계를 통해서 비정형 학습까지 학습 경험의 일부로 포함해서 설계가 가능하고 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와 도구가 학습 경험을 구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특정 장소와 시간을 벗어나서 유연하고 개인별 맞춤화된 학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수자가 만들고 학습자가 일방적으로 받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습의 니즈를 반영해서 학습 설계의 진입 장벽들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 앞서 예를 들었던 5개의 학습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신의 영역, 우리 교수자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 설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경험 설계는 학습자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액티비티를 설계하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학습 경험 설계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사용자 조사들도 있겠지만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여러 데이터들, 앞서 예를 2번 들어드렸는데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은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각종 진화된 긍정적 개입이라든지 뭐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XD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학습 경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구들과 오프라인 상황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슈입니다. 무조건 데이터들을 쌓는다고 그게 쌓는 게 정답인가요, 신영규 대표님?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 그 사이드에서 이제 접근을 지금 하고 있고 실험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조건 쌓고 스마트한 정말 천재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붙어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모형들을 만들어낸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닙니다. 쇼핑이나 통신, 금융 사업들,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복잡하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을 일괄 다 쌓을 경우에는 우리가 죽은 데이터라고 이야기해요. 다크 데이터들이 될 가능성들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을 다 쌓았을 때 아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뭐죠? 프라이버시와 레귤레이션에 대한 규제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프라 부담을 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AI 수학,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투자한 AI 수학, 웅진 싱크빅의 AI 수학의 경우에는 태블릿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시각, 영상까지 다 데이터를 다 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그래서 이후에 되게 엄청난 매출을 가져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데이터들을 일단 먼저 쌓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아마존 클라우드 비용만 한 3억 정도를 낸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쌓여진 데이터들을 돌릴 경우에 아까 죽은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듯이 이걸 머신러닝 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돈이 드는 거죠. 반면에 그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 홈런을 만든 회사에서는 IMS 칼리퍼와 지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머신러닝을 돌리는 것 자체도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모수의 데이터들을 로컬 서버에 내려가지고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한 달에 1,500만 원의 아마존 비용을 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1,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웅진 싱크빅의 경우에는 XAP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 저장 체계들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쌓을 수 있으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교육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들을 쌓는 것들이 이후에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뭐냐 그러면 데이터 수집, 데이터를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쌓아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제가 그려본 건데요. 사실 이 데이터를 뭘 쌓겠다라는 것들을 하기 전에는 앞서 제가 이제 LXD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LXP나 LXD.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정말 교수학습 모형에서 혹은 어떤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쌓을 것인가에 대한 학습 경험 설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 경험이 먼저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메타버시티와 노마드 캠퍼스에는 어떤 학습
학습자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를 정의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지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들, 국내외 선행 연구들과 그리고 이제 뭐 그 인덱스 인터뷰라든지 서베이들을 통해서 기초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지표 설계를 하는 그 내용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뭐 XAPI 프로파일을 설계하는 아키텍처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용 전문가들이 코크리에이션 과정을 통해서 지표를 개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코크리에이션 과정을 통해서 지표를 개발을 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 현실 가능한 그리고 가장 가장 임팩트가 큰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표들을 먼저 뽑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친구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저희들은 코크리에이션 방식의 지표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출된 지표들, 이렇게 이제 지표들을 도출하게 되면 지금 가운데에서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지표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제 그 설명적 지표 이미 뭐 통계나 이런 데서도 이제 확보 가능한 지표를 뽑아보고 나면 이 지표는 뭐 우리 이미 아는 건데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미 코크리에이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표를 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크리에이션 과정에서 조금 더 몇 번을 돌리다 보면 정말 엣지 있는 지표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예측적, 진단적, 처방적 지표들을 뽑을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이 설명적 지표들이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비정형적 데이터들이 결합이 되면 그 결과물들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만들어진 지표를 바탕으로 저 가장 왼쪽 편에 있는 어느 단계에서 긍정적 개입을 할 것인가, 교수자에게는 교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그 아이언맨의 대시보드 같은 그런 어떤 대시보드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는 학교 위기 관리를 위해서 드랍아웃 레이트를 하는 어떤 그런 관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의 서비스 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합의된 지표 체계도를 기반으로 어느 시스템에서 어느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데이터 셋들, 데이터 지표 체계도, 데이터 포인트, 데이터 셋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 지구의 정말 그 핵심 관리해야 될 어떤 그런 지표와 데이터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지표 체계도라든지 데이터 포인트들은 지속적으로 교수학습 전략과 교육 정책들이 바뀜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서비스, 아까 앞서 왼쪽 편에 보여드렸던 서비스 시각화, 피드백, 어느 씬에서 긍정적인 개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의 어떤 각각 그 교수자별, 학습자별, 스테이크홀더별로 어떤 방식의 그 피드백 개입을 할 거냐, 이런 어떤 전략들이 도출이 되면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걸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자동화해서 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전략들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런 데이터들은 되게 다양하죠. 시각화는 시각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 그래프를 하나 놓고 물어봤을 때,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가 실제 스테이크홀더별로 정말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지표를 잡아야 되고,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하나씩 쌓아나가는, 정말 IT에서는 그냥 꽁으로 생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씩 진짜 다 섬세하게 고민하고 쌓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레카를 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과 코크리에이션 디자인 싱킹 워크숍들을 하면서 이런 식의
지표 풀들을 쭉 만들고 나서 지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런 어떤 지표 타당화 분석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타당화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시각화된 것들 역시도 그 타당화 작업들을 이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코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한 이런 어떤 뭐 카드 놀이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이제 데이터 지표 설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코크리에이션 디자인 싱킹 방식의 코크리에이션이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요 장면은 이런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데이터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그냥 샘플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와 30분 했네요. LMS 그리고 LXP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발표자들부터는 아마 실질적으로 LRS에 대한 사례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마지막에 우리 이인함 중령님이 오셨는데 군은 정말 그 365일 전투를 한번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 군 역시도 그 전투 훈련 할 때 그 사격 훈련부터 해가지고 연대 전술 훈련, 뭐 시뮬레이션 훈련 되게 다양한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만 학습을 하지만 군에서는 진짜 다양한 활동이 사실 교육 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로 쌓기 위한 시도들을 이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이인함 중령님이 한국에서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 아마 재미난 사례들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식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언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LRS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라 여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발표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들으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집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대학교라고 하면은 그 대면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이제 뭐 소통하거나 교수 학습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데이터로 수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데이터화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지금 그 하이플렉스 학습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플렉시블 학습 환경이라고 하고 여기에 온라인, 오프라인,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학습 경험 디자인이 이제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던데 사실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학습 활동을 할 때 토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토론 수업은 어떻게 데이터를 캡처를 하죠? 어떻게 캡처를 할까요? 이게 뉴욕 주립대에서는 이제 토론하는 데스크에 365 카메라를 두고 이 카메라들이 발언을 하는 그 토론자들 화자를 인식을 해서 화자들의 스피치를 그리고 눈동자를 다 캡처를 해서 그 스피치 자체를 텍스트로 떨구고 텍스트에 대한 어떤 구조화, 포커스되고 있느냐, 구조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경우들이 있고 중국은 더 간단합니다. CCTV를 교실에 달아놓고 이 아이들이 졸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캡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오프라인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도 그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점점
그 365일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화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까 LXD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하다가 오프라인 토론 학습을 할 때 그러면 고려를 한번 해야 될 게, 토론 학습할 때 이걸 데이터로 남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업 설계를 해야 되지? 구글 폼을 써야 되나? 아니면 카오스를 써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에듀테크 도구들을 이해를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캡처해낼 것인가를 고려한 어떤 수업 설계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